인터뷰. 오늘은 경북 구미을 후보 확정된 김영권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경선할 때까지는 제가 중립을 좀 지킨다고 좀 지켰고요. 예. 근데 구미을에서 경북에서 두 군데나 경선으로 뽑혔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예. 뭔 일이야? 대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출마하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단수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경선 발표가 난 건 총 3곳이고요. 한 곳은 경선 발표 후에 후보 단일화가 돼서 실제로 경선은 벌어지지 않았고, 구미을과 포항, 남, 울릉 두 군데에서 경선이 있었죠. 경북에서 민주당이 경선한다라는 거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그랬어요.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도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북에서 경선으로 그분은 전 구미시장이셨잖아요. 그렇죠. 2018년도에 네. 구미시장 당선되셨던 그래서 분이죠. 지금 민주당이 왜냐하면 이 김영권 후보는 뭐라고요? 다익과 권리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지금 밭을 갈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일단 김영권 후보 지금 국민의힘 거기도 후보 확정됐죠?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네.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그런 건가요? 경북은 지금 딱 한 건 확정됐다. 한 건. 아니요. 다 됐는데 그러니까 단수도 많이 됐고 경선 발표도 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역구가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발표가 안 났는 곳인데 유일하게 우리 구미을만 발표가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영권 때문에. 쫄고 있을 거다 이렇게. 자, 서울대 나오셨고요.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서울대 나오셨고 20대 국회의원 비례로 하셨고요. 얼마 전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제1대 원장 하셨어요. 예. 소위 말하면 그냥 친명이라는 느낌이 좀 여기서 강하게 들고요. 그건 맞죠. 네. 예. 그다음에 경북 구미을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셨습니다. 여러분 험지에 싸우시는 분들은 후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은행 434-910016-69604 김영권 후원에. 예. 자, 도움 좀 많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경북 민심이 어떠냐고 여쭙고 싶어요. 그 얘기 넘어가기 전에요. 예. 경선이 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하다. 그리고 김영권이 좀 밀리지 않냐 이렇게 보셨죠. 예, 실제로 보도에는 다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던 건 사실이고, 그런데 결과는 보도와는 상당히 달랐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실제로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가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민심과는 굉장히 거리감이 크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제가 좀 전 시장님한테 좀 밀렸지만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추세선을 타고 저는 쭉 올라가고 있었고, 예, 그래서 승리에 대한 그 염려를 저는 사실상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거 막판에 이상한 조사들을 막 해대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깨고 보니까 제가 권리당원의 71%, 일반 유권자의 68%. 박가리 잘하셨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언론조사와는 다른 결과를 제가 받아보고, 제가 현장에서 느낀 민심과 굉장히 저는, 제가 민심에 대한 읽는 게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 여론조사들은 뭐였냐.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상한 그 지지도 조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정확하게 현장의 민심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특히 500샘플 가지고 하는 조사들은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최근의 조사들을 보면은 우리 이제 구미을에서도 계속 여론조사들이 꾸준하게 발표되는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유선 비율을 20% 넣고 하더니 그 다음 조사는 25%를 넣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조사는 27%를 넣고 해요. 빨리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그것을 여론이라고 발표를 해서 이게 장난인 거죠, 이건 사실. 네. 그래서 우리 그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들이 현재 조사 발표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국민들을 믿고 뚜벅뚜벅 가면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게 김영건 의원하고 계속 꾸준히 이렇게 소통을 해왔잖아요. 이분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자, 어쨌건 이번에 민주당 구미울 후보가 확정됐고 예. 저는 최근에 민주당 뭐 공천 논란 이런 것이 진정이 되고 예. 윤석열 심판 선거 쪽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선거 프레임이 예. 그러면 경북에서도 민주당 바람 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그중에서도 김용건이 선두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자, 지금 경북 민심 어떤가 한번 말씀해 그 주세요. 점에서 연결을 조금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북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2020년 선거 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다니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면 이재명 욕을 거의 안 듣습니다. 그래요? 네. 신기하네. 신기하죠? 그러면 경북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한 선호가 바뀌었냐?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여전히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나라가 이 모양 된 것이 이재명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윤석열 심판.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고를 치는 거고 그리고 설 연휴에도 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국민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더 겁내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도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북의 사람들도 현재의 상황의 많은 문제는 윤석열과 연관이 있는 거지 그 점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지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당도 시끄럽고 언론을 보면 굉장히 민주당이 쑥대밭이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보들은 결정 날 것이고 양쪽 후보를 비교해서 유권자들은 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후보들을 공천하는 과정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다시 되돌아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선거는 윤석열에 대한 심판 선거로 구도가 다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선거가 지난 뒤에도 윤석열을 3년 이상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깝깝하죠. 예, 그게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야 직접 거기서 지금 선거운동 하고 계시니까 예. 너무 잘하니까 뭔가 마음이 좀 약간 힘이 나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경북의 민심이 굉장히 바닥 민심이 바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농촌 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농민들이 사는 데는 민주당이 더 나은 것 같아. 김영건이 있으니까. 이거 놀랍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도 네. 양곡관리법이네 뭐네 해가지고 진짜 농민들을 위한 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그 농업 정책들을 많이 했고 그때 이제 쌀값을 예를 들자면 2016년도에 12만 원 하던 쌀값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20만 원 이상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2020년도에 선거를 하러 갔을 때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농민들한테. 그런데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 그러면 쌀값을 이렇게 올려놨더니 이 양반들이 한다는 소리가 북한 다 퍼져서 그렇다는 거야. 완전 가짜뉴스네. 내가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이게 우리가 잘했다, 더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사는 데는 말이야 아무래도 민주당이 나은 것 같아. 이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은 물가 잡는다고 농산물부터 때려잡아. 이거 못 살겠어 도대체. 쌀값이나 정상 회복해 줘야지 뭐. 네. 그런 얘기를 농민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을 이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농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바닥 민심이 어쩌면 이게 굉장히 뿌리부터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현실은 민심이 이렇고. 네.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대구 경북에서 밭갈이를 했느냐. 말하자면 저는 그래요. 4년 동안 밭을 갈았다면 지금쯤이면 뭔가 결실을 맺을 때도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2018년도 우리가 지방선거를 압승할 때 일찍부터 그 전에 느꼈던 민심이 꼭 지금과 같은 민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바닥은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다.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방향에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되려고 하면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함께 결합이 돼야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필요 조건들은 성숙해 가고 그 움직임들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죠. 그 점에 있어서 민주당은 여전히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인물이 없다. 느낌 뭐냐면 예. 김용구 같은 후보도 있지만 예. 실제로 정치적 비중, 예를 들면 김부겸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낙선도 좀 하고 그러면서 대구 경북을 우리 걸로 가져올 수 있는데 예. 그게 중간에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커오는 후보가 오라고 하면은 어려운 지역에서는 중앙에서 지원 나가는 후보, 투신하는 후보가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저번에 나오셨을 때 뭐라고 예. 그러셨냐면 대구 경북 출신들 예. 민주당이 지금 좀 셀럽 정치인들 대구 경북으로 와라. 당선된다 그러셨잖아요. 당시에. 그렇죠. 그게 당선이 꼭 이번만 놓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정치를 짧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제가 지금 원외로 있습니다만 제가 의원을 한번 하고 나서 원외로 있는 이 시간이 저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대구 경북 출신의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구 경북으로 빨리 뛰어들고 그리고 함께 밭을 갈기 위한 노력을 하면은 이 필요 조건의 충분 조건을 성사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빨리 결과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맞죠, 맞죠. 예. 김영곤 의원은 계속 그걸 외치신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수도권에서만 출마를 하는 상황이죠. 굉장히 아쉽죠. 저는 지금은 이제 선거에 임박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노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 다음 지방선거, 총선 계속 해야 된다. 안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지겠다, 미래를 책임지겠다 그런 정당으로서 떳떳하게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TK에서 우리가 의석을 가져오면 네. 국민의힘한테는 엄청난 타격인 거예요. 마이너스 2석 효과가 있거든. 그렇죠. 마이너스 2석 효과 정도가 아니라요. 저는 아까 이제 대구 경북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경북에서 당선될 후보 이렇게. 저도 확신해요. 네, 저는 또 이미 경북 네. 도당위원장도 그 이야기 하셨더만 잘하면 3석도 가능해. 네. 요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더 이상의 나라가 망하도록 국민이 도탄해서 헤매고 있도록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명확하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인데 그 심판이 제가 당선되면은 그 어마어마한 그 심판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구 의원 개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계속 낙선 중이세요. 비례대표 했던 것만 빼고 나면 계속 낙선 중이세요.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난 생각해. 그리고 또 다음에 또 한 4년 후에 김용곤 또 나간다는 소리 들으면 좀 미쳐버릴 것 같은 이런 느낌이고, 저번에 그때 떨어졌을 때 뭐라 그러셨냐면 대구 경북에선 뭘 해도 표 늘지 않지만 구미 안 떠날 것이다. 이런 분들이 야 근데 그때보다 더 젊으신 건 뭐예요? 뭔가 했는데 사진 봐봐 지금 만실장이 돼가지고 지금 저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네. 김용곤 의원이 이번에 득표율을 보면서 제가 희망을 본 게 이거거든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 처음에는 아마 그 지역에서 농사지을 생각으로 구의원 나가서 낙선, 구의원 나가서 낙선, 다음에 총선 나가서 지금 17대, 19대, 20대는 이제 비례대표였고요. 네. 17대, 19대 낙선, 그 다음에 이번에 총선 때, 21대 총선 때 무려 35.69% 얻었거든요. 예. 어떤 수도권 같은 데는 저 득표율이면 당선되는 사람도 있어요. 박빙이지만. 예. 삼자구도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기대가 되는 거지. 제가 선거하는 동안 맨 처음에 출마했을 때는 18.7%, 17대 총선에서 네. 그 다음에 27.3%인가 19대 총선. 27.3. 야, 네. 그걸 기억하시네. 네. 예.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35.69. 한 번 선거할 때마다 9%씩 올라갔거든요. 올랐어. 지금 9%도 올립시다. 이번에는 그게 이제 계단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 펄쩍 뛰어 올라갈 때도 있다고. 예. 이번에는 그걸 퀀텀 점프라고 예. 윤석열이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는 51%. 야, 진짜. 그래서 내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거든. 뭐냐면은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아, 김용곤 후보는 다 좋은데 예. 민주당이라서 안 찍었던 사람들이 4년을 밭을 가면 그래 이번에 한번 찍어줄게 이런 분위기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있어요. 어. 특히 경선을 하고 나서 이겼기 때문에 전직 시장을 이긴 거잖아요. 그 경선 상대로 가장 힘든 상대가 시장 군수죠. 그런데 제가 저는 이제 비례대표로 구미에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구미의 지역구 의원이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경선을 거쳐서 그것도 굉장히 큰 표차로 이긴 상태라서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몇 년을 간 거잖아요. 4년만 간 게 아니잖아요. 밭을 그렇죠. 엄청 갈았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거. 그래도 민주당이 저 농민들 위한다 이런 느낌 주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먹히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나 와라. 일단은 여기서 한번 내가 한번 일을 한번 내보겠다 이런 거고.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농민을 위한 후보는 사실상 제 기억에는요. 김용곤밖에 생각이 안 나요. 농민을 위해 일했던 사람. 그렇죠. 그렇게 제가 농업과 관련해서 일을 이것저것 꽤 많이 했죠. 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의 성과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뭘 했느냐를 설명하라고 하면 하나씩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점을 구미의 유권자들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저에 대한 평가가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일 잘한다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일의 성과 예를 들자면 뭐 계란에 제가 산란일자를 표시했다든가. 그렇게 네. 계란이 왔어요. 계란 네. 김용곤 선생 유명했죠. 뭐. 그런 거는 딱 결과가 드러나잖아요. 계란 유통을 예. 유통기한을 표시하게끔 만든 사람? 그죠. 계란에다가 계란이 언제 났는지를 날짜가 표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어느 농장에서 그 계란이 생산된지가 표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력 추적이 다 되는 거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게 계란 이게 나온 지 6개월짜리인지 5일 만에 내 손에 들어오는 건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잘하신 거고 예, 예. 우리 시청자들은 대부분 예. 아시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제가 공익형 직불제, 소농 직불금, 그렇죠. 예. 과일 간식제. 예, 과일 간식제. 그다음에 뭡니까? 요즘 이제 그 가축 질병이 터져도 요즘은 크게 번지진 않잖아요.
그게 축산방역국이라는 국 자체를 새로 신설했거든요. 아, 이게 다 김용건 덕이다. 네. 전담 조직을 만든 거죠. 본인이 약간 추진하신 측면이 있는 거. 아니 제가 한 거예요. 아예. 예. 이런 일들은 제가 말씀드린 일들은 다른 분들이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사항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한 거고요. 현장을 다니면서 좋은 점은 뭐냐 그러면 그 지역민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제가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구미에서 이제 구미는 농업 지역만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도시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공단이 많고. 그런데 제가 대기업 유치의 성과를 직접 냈거든요. LG화학 양극재 공장을 유치를 했고 그 공장이 지금 완공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성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유권자들하고 대화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요거 많이 알려내셨어요. 내가 한 겁니다라고. 그렇죠. 구미형 일자리 성사시킨 거는 김영건이 한 겁니다. 구미형 일자리. 예. 그러니까 구미는 이때까지 기업들이 계속 떠나갔거든요. 그런데 김영건이 와서 구미형 일자리를 하겠다고 하더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장이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규모로 공장이 거의 완공 단계에 눈앞에 있다가 보니까 근데 그런 공장을 하나를 크게 지으면 그 지역의 경제 자체가 돌아가거든요. 짓는 그러니까 완공되기 그렇죠, 전에도. 그렇죠. 예. 그걸 사람들이 직접 느끼니까 일 하나는 김영건이 확실하게 잘한다. 이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유능하신 분이에요. 머리도 좋으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얼굴도 잘생기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예. 사실 지금 민주당 상황은 경북 TK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상태이긴 하지만 예. 정말 내 개인기로 예. 막 8년 막 12년 뭐 이렇게 밭을 갈아오는 결실을 볼 시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원만 좀 쏴주시면은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아마 경북에서는 민주당 당선된 적이 거의 없지 않나요? 대구는 뭐 총선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기억이 없어요. 네, 아마 그 6월 항쟁 이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해방 이후에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없습니다. 야, 그러다 그런데 보니까 기대가 엄청 큰 상황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구미의 안사는 지지층들도 김용건 의원한테 관심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네. 아까 이제 아쉬운 점이 많아요.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당이 대구 경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역 의원들도 너무 겁내지 말고 정치 우리가 뭐 평생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몸집도 키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지지자들은 지금 이제 경북에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굉장히 이제 그 현장에 가보면 분위기는 괜찮은데 그래도 선거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실탄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돈 안 들어오고 경북에 누구한테 돈을 넣어주겠어요. 그러네. 네. 외부에 쏴줘야 되겠네. 외부에 쏴줘야지. 잘 싸우라고. 네. 이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현장에서 싸우고 있으면 만 원씩이라도 좀 이렇게 보내서 돈 걱정은 안 하도록.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김용건 의원이 소 키우면서 소는 누가 키워 그 소를 키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막상 총선 국면 들어갔고요. 한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해 주셔서 김용건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이 같이 김용건 현역 의원 만드는 그 선거만 했으면 좋겠고 개표할 때도 관심 지역구로 계속 보겠죠 이제. 우리가 경북에서 승리한다는 거는 다음 대선의 승리를 약속받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그겁니다. 우리가 25만 표를 졌는데 지난번 대선에서 경북에서 20%를 조금 넘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0%에 도달할 수 있으면 그 25만 표를 훌쩍 넘습니다. 결국 우리가 당선자를 낸다라는 거는 경북 평균 득표율이 30%를 넘어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맞죠.
그러면 경북에서 승리하는 순간 우리는 대선에서 0.73%의 패배를 다시 경험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당원들의 눈물 짓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그냥 갑자기 임미애 도당위원장 이야기처럼 경북의 세석이 된다. 네. 가슴이 벅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어떻게 하느냐도 있잖아요. 그렇죠. 포기하냐 안 하느냐. 예.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어요. 맨날 예. 악플 맞는 얘기가 있어. 예. 사드, 성주나 김천에서 표가 안 나와. 사실 거기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층인데 그 선거를 끝났더니 막 20 몇 프로 나와. 그러면은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 포기하는 단계에서 막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정도의 선거판이라고 하면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장 다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구미을의 권리당원 투표율이 60%가 넘었거든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정말 관심 많네요, 진짜. 정말 관심이 많은 60% 넘었다고요? 60% 넘었어요. 오. 이번에 이제 그분들이 저는 경북의 당원들 그리고 전국의 당원 지지자들이 관심을 갖고 좀 후원금도 내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골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표는 골목에 있거든요. 우리끼리 그 SNS 모여갖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런 거 그만하고 우린 딱 하나예요. 이제는 단결해서 오케이. 윤석열 심판의 한 길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중전이 먹히는 게 아니고 예. 골목으로 들어가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먹히는 그러니까 거예요. 평생 국민의힘 찍었던 사람들이 예. 이번 선거는 당이랑 상관없이 김용건 찍는다. 여기 이 상황이 있을 거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주위가 다 국민의힘 지지니까 예. 내가 내 의사표시를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재밌는 거 있어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여러 또 행사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당원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이 당원들끼리 만나면 서로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아, 그렇죠. 이 A는 B를 보고 저거 꼴보수인데 B는 A를 보고 저거 꼴보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역 분위기가 워낙 보수에 편향돼 있다 보니까 다들 위축이 되어 가지고 그렇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자는 굉장히 진보적인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 열렬한 지지자고. 그래서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돼요. 나도 민주당 지지자고 당신도 민주당 지지자고. 맞아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역들이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그것은 흩어져서 SNS상에서 있으면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러네. 노출이 되고 사람을 만나기 시작을 해야 아 당신도 민주당 지지자였어? 당신도 윤석열을 그렇게 싫어해?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되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심에 밭이 좋은 건 이런 거 있죠. 예. 차마 윤석열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못하는 분. 아무도 못 이거든요. 네. 예. 이 잘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예. 없으니까 이럴 때 그 지역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뭉치면 선거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예. 지역도 마찬가지로 예.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신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김용건 의원 같은 분이 안 계시면 예.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어차피 질 거니까 라고 투표를 안 하면 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여론이 과대표되는 거잖아요. 예를 70대 한 뭐 20 정도로 지는데 정반대 선거가 되면 50대 40 정도로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 분위기는 충분히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구미에서 한번 기적을 한번 바래도 뭐 기적이라기보다도 일어날 일 이렇게 일어날 일이죠, 사실은. 이쪽에 팔자 같은 거지. 김용근만큼 잘하면은 뭐. 근데 실제 그 이야기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지금도 선호사 지으시죠? 아, 소를 좀 가지고 있고요. 제가 계량을 오랫동안 해서 저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둘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 그 계량해 놓은 소들을 또 이제 키울 텐데 그 한번 계량한 어미소를 없애면 다시 그 만들기 어렵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계속 좀 가지고 시간이 있습니다. 필요한 거구나.
마찬가지 다 세상 그래. 다 비슷합니다. 그럼 몇 두나 있어요? 몇 마리나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한 60두? 60두. 네, 굉장히 소를 전문적으로 키운다고 얘기하기에는 작은 규모. 연구용에 가깝네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개량해 놓은 성과들. 근데 60두면 적은 것도 아니죠. 일반 농가에서는. 지금은 평균치보다 조금 아래일 거예요. 아, 그렇구나. 소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에 비하면. 많으니까, 예. 야, 그래 그냥 뭐 장화 신고 막 염을 주고 막 모자 쓰고 그냥 농민이잖아요. 지역에 가면은. 그렇죠. 그게 이제 요즘은 직접 그거를 거의 주말에 가서 좀 하고 거의 평소에 못 하니까. 뭐 그 아드님이 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따로 있어요? 일 도와주는 분이 한 분 좀 계세요. 거기다가 지금 사모님께서는 예. 민주당 경북 도당위원장이에요. 사모님께서는 집에 안 들어오시죠 요즘에? 들어와요? 아이, 제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경북 도당위원장이 임미애 위원장이 김영권 의원 후보의 부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마 그것도 궁금한데 임미애 위원장은 지금 아직도 출마에 관련된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지역구 출마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저번에는 이제 한번 우리 방송 출연했을 때 여쭤보니까 그 의성? 예. 지금 후보가 없다면서요. 없어요. 그럼 민주당에서 거기다 전략 공천하면 난 나갈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럼 부부가 출마하면 이거 소 다 팔아야 되는 거야 뭐요? 실제 경북에서 부부가 서로 다른 선거구를 하나씩 맡아서 뛴다라는 거는 저희로선 감당하기 참 진짜 어렵겠네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히 이제 그 의성 지금 선거구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울진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의성에서 울진 가려 그러면 의성에서 서울 가는 게 빠릅니다. 그런 선거구를 아니 부부가 총선을 두 군데를 뛴다는 건 사실 진짜 불가능해 갖고. 예. 아 그래서 임미애 위원장이 당에서 뭐 이렇게 전략 공천이나 뭐나 있으면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예. 의사 표현을 못했구나. 저는 제가 봤을 때 예. 임미애 위원장이 더 당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역구의 특성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의성 그 울진 이렇게 붙으면 제가 거기서 과거에 선거도 해봤지 않습니까? 예. 너무 어렵습니다. 하긴 네. 거기도 저 뭐 군의원 하는 거랑은 약간 차원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군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고 굉장히 성과 있게 의정 활동도 했습니다만 총선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봐야죠. 아 진짜 그런 아픔이 또 있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쨌건 간에 경북에서는 가장 가능성 높은 후보가 김영권 후보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득표 선거 때마다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 이번에 당선 각이다 이제. 그러면 아마 대선 특필을 할 거예요. 김영권은 아마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대선 주자로 크는 그런 상황이야. 무슨 수가 있더라도 2등보다 한 표라도 더 많겠다. 근데 구미도 어떻게 보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본인이 잘하신 것도 있지만 그래도 경북에선 깨어있는 곳 아닙니까? 가장 젊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민선시장을 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그렇기 때문에 구미의 유권자들이 우리가 바짝 밀면 된다.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람 사는 곳은 똑같죠 뭐. 네. 좋은 게 좋은 거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예. 가짜로 알고 있는 거지. 예. 사람 사는 곳은 윤석열이 못하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예. 민주당이 그냥 뭐 빨갱이 정당 같이 보이는데 일 잘해. 그러면 그쪽에 표가 좀 더 움직이는 거고 1년에 한 표씩 가져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제가 제 자랑 같습니다만 구미에서 많은 어른들이 갑을 통틀어서 그래도 정치할 만한 사람은 김영건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덕담삼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상당한 민심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참 가슴이 좀 울렁거리긴 하는데 답답함도 같이 있어요. 뭔가 설레긴 하는데 답답함도 있어. 조금만 더 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언론 환경이 나쁘다 보니까 자꾸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치는 유권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느 유권자가 껐듯하면 입틀어 맞고 입틀막. 예, 입틀막. 아. 그리고 우리가 그 발언한다고 해서 사지를 들어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본 지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한 40년 전 예. 얘기가 지금. 그런 장면을 화면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 유권자들이 저는 못 참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생각이 그러하면 내 이웃의 생각도 또한 그러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방을 놓고 이상한 소리를 해도 선거 막판으로 가면 선거의 구도는 윤석열에 대한 심판 구도로 명확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맞죠. 원래 예. 그런 거 이제 후보들 다 대진 비확정 되면 예. 결국 해야 될 게 윤석열한테 지금 2년 지났는데 3년 더 폭정하게 냅둘 거냐 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설에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운수노동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장사하는 분들도 이득이 나서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문을 닫으면 더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운수노동자들도 핸들을 놓으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끌고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 너무 힘든다는 거는 소비가 줄은 지 오래됐잖아요. 예. 이게 수출이 주는 것과 소비가 주는 거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소비가 줄면은 당장 서민들은 진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소비가 줄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이 고달픈 삶을 탈피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한 응징들이 선거 때 안 하면 그걸 언제 해요? 그거 하라고 선거가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현실은 저는 진짜 쉽게 표현하면 꼬장꼬장하는 경북의 선비 김영권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댓글창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민영동님 새날을 구독하라 멤버십 가입까지 하면 더 좋고요. 예, 감사합니다. 루이코코님 새날을 위한 희망 새날 멤버십까지 하셨고요. 자연순 프렌치오와 펄루비님 이재명 대표님이 당대표 되신 지 18개월 더불어민주당 압승 기원합니다 하셨고요. 맞습니다. 홍진아님 요즘 이재명 대표님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반드시 총선 승리해서 이재명의 대동생에 살고 싶습니다. 땡큐요. 정지영님 정말 존경합니다. 김영건 후보님 꼭 당선되시길 하셨고요. 금나님 총선 승리해서 비례연합까지 200석 만들어 윤땡땡 끌어내려 감빵 보냅시다 하셨고요. 홍진아님 김영건 후보님께 소액 후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험지에 출마하는 분들께만 조금이라도 후원하려고요. 꼭 승리하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뭐 민주당 후보분들은 다 소중하지만 김영건 후보는 더 애정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전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출마하는 사람이나 호남에 출마하는 사람과 김영건 후보의 입장은 많이 달라요. 그쪽 지역에는 그쪽 맞춤형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보수적인 발언을 하실 때 있거든요. 다 이해합니다. 당선이 목적이고 당선돼서 이겨야 무슨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선거하다 보면 마음에 없는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 가서는 그렇게 막 윤석열 쌍욕하기도 힘들어. 근데 지금은 그 밭이 좋다는 거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카메라 보시면서 오랜만에 나오신 기념 마지막 쌀 하세요. 예. 아까 드린 말씀 골목으로 들어가자. 그게 승리의 길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장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 이웃도 있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전국에 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월 10일 날 우리가 대승하고
함께 웃읍시다. 고맙습니다. 야,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총선에 관심이 적고됐습니다. 구미을 김영권 이번에 몇 퍼센트 더 올려서 당선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래서 구미을은 후보를 확정 못하고 있는, 무서워서 국민의힘이. 좋았어. 그런 지역 관심 좀 꼭 가져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은행 434-910-016-69604 김영권 후원회로 많은 관심과 후원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또 이 인터뷰 때문에 올라오신 거잖아요. 예.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